우리의 마음, 그 중에서도 기억력에 대해서 20권이 넘는 저서를 집필을 했던 이 분야의 대가이신 리처드 레스탁 박사는 일상생활 중에 요것만 해도 우리의 기억력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소매상 김골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번 주에 좀 소화했던 뉴스, 콘텐츠들 중에서 좀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좀 발췌해서 한번 들려드리고자 해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분은 조지 워싱턴 병원 의과대학 신경과학자이자 임상교수 리처드 레스탁 박사예요. 이분은 정신, 특히 기억에 관해서는 되게 수많은 연구와 저서를 통해서 저명한 것으로 인정받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에 따르면은 사실 기억력이라고 하는 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 아니래요. 충분히 일상에서 우리가 마치 운동하듯이 헬스장 가서 근육 좀 단련하듯이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글을 보면서 이것만큼은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좀 알려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이분의 최근 저서 중에 하나인 기억력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 기억력 강화의 과학이라는 책을 보면은 기억력 향상에 어떤 도움을 주는 정신운동이라든지 수면 습관, 그리고 식단 같은 것이 좀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좀 흥미로웠던 개념이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즉각적인 회상을 유도하는 단기 기억이라고도 하죠. immediate recall이라고 하는 것과 조금 긴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저장이 되는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평소 업무라든지 뭔가 일을 해 나갈 때 주로 쓰는 기억들, 지능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성취를 관장하는 어떤 기억을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억 유형이라고 말하고, 특히 이게 좀 고장이 나거나 평소에 단련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자기 어떤 기억력 감퇴에 직결된다라고 레스탁 박사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연습을 매일매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마치 산책을 하고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듯이, 유산소 운동을 하듯이 정말 숨쉬듯이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 모르고 운동을 하는 건 조금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팁처럼 되게 실행하기 쉽게 요약해둔 내용들을 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한번 따라 해보시죠. 저도 해볼게요. 레스탁 박사는 그런 말을 해요. 첫 번째, pay more attention.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부주의가 기억력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내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기억을 못하거나 그 순간을 기억을 못하는 것을 자기가 늙었기 때문이다, 기억력이 내가 감퇴됐나 봐, 이걸 되돌릴 수 없는 것 같아 라고 낙심하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가 그 순간을 주의력을 충분히 기울여서 기억하려고 했느냐, 인코딩 하려고 했느냐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경우에 어떤 기억해야 될 순간에 주의력이 분산이 돼서 정작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뇌는 이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에다가 인코딩이라는 과정을 굉장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억력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능력을 논하기 전에 내가 주의력을 기울였는가를 먼저 살펴야 되고, 주의력을 기울일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용이한 방법으로 시각화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파티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이름도 기억해야 되고. 근데 보통은 이름만 기억을 하는데 시각화, 그 사람의 행동차기, 그러니까 어떤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옷의 어떤 색감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안경의 모양 같은 것들, 그러니까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꼭 시각화를 해서 매칭을 시키는 과정들을 동반하면 좋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주의력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시각화를 하는 순간 무의식 중에 되게 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주의력을 기울이는 순간 그런 시각 정보들과 함께 인코딩이 되기 때문에 내 기억에 굉장히 잘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레스탁 박사의 첫 번째 팁이더라고요. 레스탁 박사가 제안하는 두 번째 팁은 이런 거였어요. 기술에 대한 경계를 하라, 그리고 매일의 어떤 메모리 챌린지를 하라 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게 왜 와닿았었냐면 두 가지 정도의 단어가 좀 와닿았었는데, 기술적 왜곡,
technological distortion이라고 하는 것과 distraction, 분산이라고 할까요? 주의 산만 같은 것들이 기술로 인해서 촉발되기 때문이라는 걸 굉장히 동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 우리 뇌를 계속 주의력을 줘가지고 뭔가를 기억하게 하는 거에 반대로 외부 보조장치에다가 뭔가 기억을 계속 심는 기술이라는 명목으로 행동들을 해왔죠.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내 기억을 계속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왜곡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정작 내가 그걸 왜 기억해야 되는데 뇌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더불어서 계속해서 뭔가가 내 행동을 유발하게끔 하는 최적화가 기술적으로 옆에 도구에 계속 놓여 있다 보니까 내가 정작 뭔가를 기억해야 되는 순간이 계속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평소에 외부에 대한 기억 장치에 대한 의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챌린지를 해라는 건데, 대표적으로는 장보기 할 때 사례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료품 목록 짤 때 보통은 휴대폰에 저장을 하거나 노트에 써서 가잖아요. 쓰는 것까지는 좋아요. 다만 장을 보고 끝날 때까지 그 기억을 가지고 리스트를 채워나가고 마지막에 계산하기 전에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만 이걸 활용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과정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본인의 어떤 워킹 메모리를 더 단련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 보면 레시피를 숙지하라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리스트를 1에서부터 10까지 채운다 해서 더 나아가서 1과 3을 어떻게 조합을 한다, 2와 7이라고 하는 재료를 어떻게 조합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 것까지 순서까지도 가미되는 경우라면 우리가 헬스장 가가지고 좀 고난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에다가 외부에 심어서 저장은 하지만 그거는 마지막 체크용으로 쓰라,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기억을 계속해서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라라고 레스탁 박사는 제안을 합니다. 더불어서 예시 하나를 더 드리긴 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래도 몇 번 가는 거리일 경우에는 최대한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지 말고 끄고 한번 찾아가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 지각 능력, 공간 기억 능력과도 연결이 되는데 사람들이 순서에 따라서 외부에 있는 것들을 판단해서 가고 하는 행위를 자신의 기억에 인코딩함으로써 그걸 수행하는 것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레스탁 박사가 소규모 연구를 한 3년 동안 하거든요. 근데 3년 동안 비교를 해보니까 GPS를 매일 사용했던 그룹, 사용하지 않았던 그룹 비교를 해보니까 공간 기억 능력이 현격한 차이를 이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소규모 연구이긴 하지만 사실은 기억을 평소에 어떻게 단련하고 훈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보이고요. 일상생활에도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제안했던 게 저는 좀 와닿았고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읽으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기억력 감퇴를 겪는 환자들이 제일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소설과 같은 컨텐츠를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픽션으로 그냥 읽기 좋고 그냥 편하고 지식 그냥 흡수하는 정도로만 넘기는 거에 익숙해서 그걸 더 선호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소설은 우리가 읽어보면 어때요? 톨스토이 같은 작품 읽어보면 한 10페이지 가더라도 인물 많이 나오잖아요. 이름 기억하기도 힘들고 그 인물의 어떤 생김새를 연상하고 지금 있는 상황과 이런 것들 하나의 세계관을 머릿속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뭡니까? 시각화의 과정도 필요하고 계속 단련도 필요하고 짧은 몇 페이지 넘기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어떤 기억이 필요하게끔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력을 집중시켜가지고죠. 근데 그런 게 어떤 우리가 바벨 같은 거 들 때도 익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그 단련에 대한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면 그렇게 빌드업 해 나가는 세계관을 만들어야 되는 걸 익숙하지 않게 되고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를 기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설이라고 하는 걸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읽게 되고 또 세계관을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 인코딩 과정들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기억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나 부모님들 있다라고 하면 재미난 소설 하나 추천해드리고 사드리는 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도 나이가 들면서 왜 소설을 좀 놓게 됐을까? 하루키 같은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왜 안 읽게 됐지? 저도 이게 무관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오늘부터라도 소설을 한번 다시 읽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레스탁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억이라고 하는 게 기분과 굉장히 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기억력 문제로 신경과 전문의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우울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우울증은 기억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저하시키는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김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우울증을 겪고 나신 뒤에 또 기억력 감퇴라는 것들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죠? 기억입력센터, 해마라고 하는 곳과 편도체, 어떤 감정이라든지 정서적 행동을 관리하는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거나 우울할 때 슬픈 일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이 곧 우리의 기억력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유가 겪고 있다고 한다면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기억력을 보호하는 어떤 방법, 팁이라고 한다면 그마저도 안 돼서 우울감이 내 삶을 뒤덮는다라고 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스탁 박사는. 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억력을 보호한다. 신선했던 개념은 이게 마치 워킹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성취라든지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과 직결되는 기억인데 그것이 운동하는 것과 같이 단련을 할 수 있고 실생활에서 굉장히 소소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죠. 여기 나오는 부분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이번 주부터라도 서로 단련하면서 내가 그냥 나이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평소에도 좀 단련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 계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이야기 소매상 김골배였습니다.